안녕하세요, 여러분. 6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다 이제 막 은퇴한 의사 김순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의사들이 정작 잘 말해주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혹시 혈당이 오르내리거나 무릎이 뻐근한 적이 있으신가요? 손주들과 놀고 싶어도 힘이 없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관절이 욱신거려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 저도 압니다. 그 마음 압니다. 그런 날들은 정말 답답하고 가끔은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단 한 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엌 찬장 한편에 자리한 아주 흔한 천연 발효 식초, 특히 우리 쌀로 빚은 현미 식초 한 병으로 이 많은 문제들을 개선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선조들은 이 식초를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건강을 지키는 귀한 약으로 여겨왔습니다. 바로 식초 속의 초산, 유기산 같은 보물 같은 성분들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세포가 지치는 것을 막아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되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뵈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병원에서는 약이나 주사를 먼저 권하지만 정작 우리 곁에 이 귀한 보물은 속쓰리다, 뼈 삭는다는 오해 때문에 멀리하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렇게 좋은 식초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분께는 그야말로 생명의 활력수가 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속만 불편하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김순영이 제 60년 의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식초와 함께하면 보약이 되는 놀라운 음식, 궁합 3가지와 그 영양 흡수율을 배가시키는 특별한 활용 비법까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병원 신세와 약봉지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해드릴 수 있는 진짜 배기 식초 활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 방법으로 고질적인 소화불량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동네 공원 산책을 다시 시작하신 75 어르신의 반가운 이야기도 직접 들려드릴 테니 귀 기울여 주십시오. 4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박순희 어머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75의 어머님은 늘 동네 어귀에서 환한 웃음으로 먼저 인사 건네시던 참 정정한 분이셨지요. 자식들 집에 만난 반찬이며 김치를 담가 보내시고 경로당에서는 친구분들과 노래 부르며 웃음꽃을 피우시던 분. 하지만 그날 어머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셨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죠. 원장님, 요즘 통 입맛도 없고 속이 불편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손주들 와도 예전처럼 반갑게 뭘 해줄 기운도 없고 걷는 것도 힘에 부치네요. 어머님의 얼굴에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답답함과 서운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님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으며 여쭈었지요. 어머님, 예전처럼 식구들 맛있는 밥상 차려주시고 친구분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거지요? 어머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날 저는 어머님께 새로운 약을 더 처방하거나 값비싼 영양제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60년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한 가지 지혜를 나누었죠. 어머님, 집에 혹시 현미 식초 있으시지요? 그걸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부엌 선반 위에 늘 있던 그 평범한 식초가 소화를 편안하게 하고 밤잠을 잘 자게 돕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었지요. 이렇게 흔한 재료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경험하고 연구 자료들을 살피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잘 발효된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작은 보물입니다. 박순희 어머님은 그날 저와 약속을 하셨어요. 원장님 말씀 믿고 한번 해볼게요.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어머님이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예전의 환한 웃음을 되찾고 활기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요즘 속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밥맛도 돌고
밤에 잠도 푹 자니 아침에 몸이 가쁘네요. 얼마 전엔 손주들 데리고 나들이도 다녀왔다니까요. 그 미소, 그 생기 넘치는 눈빛은 제가 의사로 살아오며 받은 가장 큰 보람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식초 한 스푼의 지혜로 삶의 활력을 되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소화가 안 돼, 매번 식사가 부담스럽고 밤잠을 설쳐 아침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께 식초가 가진 놀라운 효능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먼저 식초에 씌워진 억울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식초는 그저 음식 맛을 내는 조미료 정도였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연구를 거듭해보니 이 식초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본능적으로 알았던 발효과학의 결정체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건강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얼마 전 진료실에 오신 79살 최정숙 어르신처럼 식초는 속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신맛이 너무 강해서 라며 고개를 젓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십니다. 좋은 보약을 곁에 두고도 그 참된 가치를 모르시는 것 같아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트에서 식초를 보실 때 값싼 건강 발효액, 우리 몸의 청소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건강이 바뀝니다. 자, 가장 큰 오해 중 하나, 식초는 위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속쓰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식초를 기피하시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식초는 분명 산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원액으로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지만 물에 충분히 희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적당량의 식초는 위산 분비를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식초가 뼈를 삭게 한다는 것입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속설 때문이지요. 이것 역시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식초의 유기산은 칼슘 같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뼈 건강에 오히려 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꾸준히 섭취하는 지혜입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속쓰림 때문에 식초를 멀리하셨던 79 최정숙 어르신도 제가 식후에 물에 희석한 현미 식초를 조금씩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오히려 고질적인 소화불량이 개선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처음엔 걱정했는데 알려주신 대로 하니 속이 훨씬 편하네요. 하시며 이제는 식초를 꾸준히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식초가 속 버린다, 뼈 삭는다는 오해 때문에 우리 건강 식단에서 멀어지는 현실이 저는 의사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 오해를 푸셨으니 다음으로는 이 식초가 우리 몸, 특히 우리 노년의 건강에 얼마나 놀라운 활력소가 되는지 그 주요 효능 7가지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식초에 대한 오해를 푸셨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흔하디 흔한 식초 한 병 속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줄 놀라운 힘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7가지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식초는 꽉 막힌 혈관을 청소하고 안정된 혈압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기 쉽지요. 그런데 식초 속의 유기산과 칼륨 성분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니 손발 저림이나 어깨 결림 완화에도 좋지요. 얼마 전 늘 얼굴이 붉고 뒷목이 뻣뻣하다며 찾아오신 72살 이강민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혈압약을 드셔도 개운치 않다고 하셨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매일 식후에 물 200ml의 현미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서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석 달 뒤에 다시 오셨는데 얼굴빛부터 편안해지셨어요. 원장님, 신기하게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어요. 혈압도 전보다 덜 오르내리는 것 같고요. 하며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혈압이나 혈행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오늘부터 식후 식초 한 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당신의 혈관이 숨통을 틀 겁니다. 둘째, 식초는 더부룩한 속을 편안하게 하고 장 건강을 지키는 소화 도우미입니다.
나이 들수록 소화 효소가 줄어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절히 촉진하여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고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여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탁월합니다. 장이 편안해야 면역력도 올라가지요. 앞서 소개해드린 75살 박순희 어르신께서 바로 이 효과를 톡톡히 보신 겁니다. 이분이 정말 만성 소화불량으로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때마다 속이 불편하니 외식은 꿈도 못 꾸셨지요. 제가 믿져야 본전이니 딱 한 달만 식사 후 30분 뒤에 물 150ml에 식초 한 티스푼을 타서 천천히 드셔보시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한 달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표정부터 밝아지신 거예요. 원장님, 인생이 달라졌어요.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손주들이랑 갈비도 뜯었다니까요. 얼마나 후련해 하시던지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오늘 식사 후 속이 불편하셨다면 내일부터 식초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당신의 위장이 고마워할지도 모릅니다. 셋째, 식초는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에 활력을 불어넣는 피로 회복 촉진제입니다.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식초 속의 유기산과 아미노산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여 만성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나 기력이 없을 때 식초 한 잔은 천연 피로 회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 총무님이신 69 오진태 어르신은 늘 아이고 기운 없어 죽겠다는 말씀을 달고 사셨습니다. 제가 경로당 냉장고에 좋은 현미 식초 한 병 넣어드리고 오후 나른할 때 물에 타서 한 잔씩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얼마 후 경로당에 가보니 예전보다 웃음소리도 커지고 어르신들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오후에 나른하고 피곤할 때 커피나 단 음료 대신 희석한 식초 한 잔을 드셔보세요. 건강한 에너지가 당신을 깨워줄 겁니다. 넷째, 식초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고마운 혈당 지킴이입니다. 특히 빵이나 면, 떡 같은 탄수화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식후 혈당 관리가 걱정되시죠? 식초의 초산 성분은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추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완만하게 하여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걱정이 많으셨던 67 김영숙님, 식단 관리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죠. 제가 식사 30분 전에 물 200ml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드시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고 몇 달 뒤 검사에서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결과를 보셨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식사 부담이 훨씬 줄었어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단, 당뇨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시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식초는 우리 몸의 방패인 면역력을 키우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식초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돕고 이는 면역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 면역 세포의 센트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장이 건강해야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 자체의 항균 작용은 외부 유해균 침입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기나 잔병 치레가 잦다면 식초를 꾸준히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식초는 뼈 건강에 필요한 미네랄 흡수를 돕는 영양 흡수 도우미입니다. 앞서 오해를 풀었듯이 식초의 유기산은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식품에서 잘 용출되고 우리 몸에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기 쉬운데 식초가 이 과정을 도와 뼈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멸치볶음이나 뼈째 먹는 생선조림에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맛도 살리고 영양 흡수도 높이는 지혜입니다. 일곱째, 식초는 노화 시계를 늦추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위한 항산화 보물입니다. 우리 몸은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라는 노폐물이 생겨 세포를 늙게 만듭니다. 식초의 풍부한 유기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추고 활력 있는 몸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희석한 식초로 세안 마지막 헹굼을 하면 피부 결 정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피부가 민감하면 주의하고 반드시 테스트 후 사용하세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식초 정말 다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혈관부터 장, 피로해소, 혈당 관리, 면역력, 뼈 건강, 노화 방지까지 우리 몸 곳곳에 이렇게 이로운 작용을 하는 보물이 또 있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식초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60년 노하우를 담아 식초 효과를 % 끌어올리는 황금 활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황금률은 희석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절대 원액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만큼은 정말 목소리 높여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려고 원액을 드시려 하는데 큰일 날 행동입니다. 식초의 강한 산성은 식도나 위 점막,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찾아온 65 남궁철 씨. 건강 프로에서 식초가 좋다고 봤다며 원액 한 잔을 들이켰다가 속이 뒤집어져 응급실 신세까지 졌다고 합니다. 원장님, 좋은 거라더니 사람 잡겠어요? 하며 울상이셨죠.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식초는 보약이지만 독약처럼 다루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 10배에서 10배 이상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몸에 부담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희석법을 배우고 꾸준히 따라하셔서 지금은 소화도 잘 되고 혈색도 좋아지셨습니다. 두 번째 황금률은 마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은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혈당 관리가 걱정되신다면 식사하시기 약 30분 전에 희석한 식초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의 당 흡수를 완만하게 돕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식사 후에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식후 30분쯤 지나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입니다. 또 피로를 풀거나 밤에 좀 더 편안한 잠을 원하신다면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식초를 희석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저녁 늦게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황금률은 제대로 만든 좋은 식초를 고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왕 드시는 거 제대로 발효된 좋은 식초를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성분표를 잘 보세요. 주정이라고 쓰인 것보다는 쌀, 현미, 과일 같은 원재료, 이름과 함께 발효식초라고 명확히 표기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연 발효나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표시된 제품이 영양소 면에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 병 아래 뿌연 침전물, 우리가 초모라고 부르는 것이 보이는 식초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효소와 유익균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물론 초모가 없다고 나쁜 식초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성분이 단순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진료실에 오신 80살 배영자 할머님. 마트에서 제일 싼 식초만 사드셨는데 별 효과를 못 느끼셨다고 해요. 제가 성분표 보는 법과 좋은 식초 고르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제대로 된 현미 식초로 바꾸신 뒤 2달 만에 원장님, 이걸로 바꾸니 확실히 속도 편하고 기운도 나는 것 같아요.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좋은 재료가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네 번째 황금률은 꾸준함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습관처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 한 번, 티스푼 하나 정도의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몸이 적응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하루에 드시는 총량이 원액 기준으로 15ml에서 30ml, 즉 한두 스푼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황금률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은 식초의 놀라운 힘을 몇 배는 더 효과적으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희석해서 때에 맞춰 좋은 놈으로 꾸준하게 간단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초의 효과를 더욱 폭발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궁합입니다. 이제 식초와 함께 먹으면 그야말로 환상의 짝꿍이 되는 음식들과 누구나 5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초간단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음식에도 궁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좋은 친구를 만나면 힘이 나듯이 식초도 어떤 음식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좋은 효능이 2배, 3배로 커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효과를 보았던 식초와 환상의 짝꿍이 되는 음식 3가지와 요리가
서툰 분들도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초간단 오븐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환상의 짝꿍 첫 번째는 바로 따뜻한 꿀물입니다. 식초의 신맛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최고의 궁합이지요. 꿀은 자체적으로도 항균, 항염 효과와 함께 목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식초와 꿀이 만나면 맛도 좋아지고 서로의 건강 효과를 상승시킵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약 150ml 정도의 식초 1티스푼과 꿀 1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면 활력 충전 식초 꿀물이 완성됩니다. 아침 공복이나 잠들기 전에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활력을 얻는 데 좋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그만이지요. 앞서 속쓰림 때문에 식초를 꺼리던 최정숙 어르신께도 이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환상의 짝꿍 두 번째는 신선한 채소와 올리브유입니다. 식초는 채소 속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돕고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은 식초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높여줍니다. 신선한 샐러드에 식초와 올리브유를 활용한 드레싱은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혈관 튼튼 식초 드레싱. 이것도 5분이면 만듭니다. 작은 병에 올리브유 3스푼, 식초 1스푼, 다진 마늘 약간, 꿀이나 매실청 쬐끔, 소금, 후추 약간 넣고 잘 흔들어주면 완성. 어떤 샐러드에도 잘 어울립니다. 매일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혈관 청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상의 짝꿍 세 번째는 향긋한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식초와 생강이 만나면 소화 촉진 효과가 배가 되고 특히 관절 통증이나 몸의 냉증 완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속 편한 생강 식초차는 어떠신가요? 생강 23쪽을 얇게 썰어 물 2컵과 함께 5분 정도 끓인 후 불을 끄고 식초 1스푼과 꿀 약간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혹은 관절이 쑤실 때 따뜻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 고생하시던 78 고복순 할머님이 이 차를 꾸준히 드시고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식초와 우유를 함께 드시고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초의 산성이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켜 소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같이 드시는 것을 피하거나 시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식초 하나만 활용해도 좋지만 이렇게 지혜롭게 짝을 지어 먹으면 그 효과를 몇 배로 누릴 수 있습니다. 꿀, 올리브유, 생강, 기억하기도 쉽지요? 이제 여러분은 식초를 가장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식초 습관 만들기 계획을 세워드릴 차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감동적인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오늘 배운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돌보던 79의 한정의 할머님이 떠오릅니다. 만성 피로와 여기저기 쑤시는 통증 때문에 몇 년간 외출도 거의 못하시고 집안에만 계셨어요. 자식들이 찾아와도 내가 집만 된다며 웃음도 잃고 방 안에만 계시려 했죠. 뵙는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할머님께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식초 활용법과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생활 습관 개선을 꾸준히 해보시라고 용기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뭘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을 갖고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넉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님이 동네 친구분들과 웃으며 화단에 물을 주고 계신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예전의 그늘진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얼마나 밝고 활기차 보이시던지 원장님 식초 덕분인지 몸이 한결 가벼워져서 다시 살맛 납니다 하시는데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네, 식초 한 잔의 작은 습관이 그분의 삶에 다시 봄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한정의 할머님처럼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고 구체적인 4주 식초 습관 만들기 계획을 짜왔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딱 4주만 저를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1주차는 맛보기 주간입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매일 딱 한 번, 식후에 물 150ml, 식초 1티스푼을 희석해서 천천히 맛을 느껴보세요. 몸에 신호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2주차는 습관 굳히기 주간입니다. 이제 하루 2번, 예를 들어 아침 식후와 저녁 식후로 늘려보거나 자신에게 맞는 시간, 식전도 좋고요. 그 시간을 정해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희석 비율과 하루 총량, 즉 원액 기준 한두 스푼을 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3주차는 짝꿍 만나기 주간입니다. 앞서 배운 환상의 짝꿍 레시피 기억나시죠? 꿀물이든 샐러드 드레싱이든 생강차 등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골라 일주일에 2~3번 정도 만들어 즐겨보세요. 맛과 건강을 함께 잡는 재미를 느껴보십시오. 4주차는 내 몸 관찰하기 주간입니다. 이제 식초 활용이 조금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지난 3주간 몸의 변화를 차분히 느껴보세요. 소화는 어떤지, 기운은 어떤지, 통증은 어떤지, 그리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활용 방법과 시간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더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입니다. 첫째로, 원장님, 저는 위가 약한데 정말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식후에 드시고 물에 충분히 15배 이상 희석해서 아주 소량 반 티스푼 정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침과 잘 섞이도록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거나 양을 더 줄이셔야 합니다. 꿀이나 생강 같은 짝꿍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약을 먹고 있는데 식초를 마셔도 되나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식초가 특정 약물, 예를 들면 인뇨제나 당뇨약 같은 것들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시라면 식초를 습관적으로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드셔보시고 에이, 별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어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듯이 꾸준한 실천만이 변화라는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금 몸이 불편하다고 지레짐작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여전히 변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잠재력을 믿고 오늘 시작하는 여러분의 결심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식초의 놀라운 효능부터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계획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60년 의사 생활을 이제 막 마친 김순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건강은 저 멀리 아주 특별하고 비싼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 매일 만나는 평범한 음식 속에, 특히 이 땅의 지혜가 담긴 천연 발효 식초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 평생 60년 넘게 아픈 분들을 돌보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이 탓하며 스스로 건강을 포기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신 대로 식초 한 잔이라도 꾸준히 제대로 챙겨 드시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건강하고 풍요롭게 바꿀 수 있는지 부디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 늙은 의사의 진심 어린 부탁이자 간절한 바람입니다. 통증 때문에 망설였던 외출, 기력이 없어 미뤄뒀던 취미생활,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뛰어놀던 시간들, 이 모든 것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식초가 그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저녁 장바구니에 좋은 현미 식초 한 병을 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혹은 내일 아침 식후 물 한 잔에 식초 한 티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시작이 위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꼭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힘겨운 노년에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직접 실천해 보신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저도 틈틈이 확인하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식초와 함께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당신의 두 번째 청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퇴 의사 김순영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